You got 기대치가 이제 많이 떨어져 버린 스릴간인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하는데 운과 시기, 몸 관리와 퍼포먼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한 선수의 실력과 커리어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본인 탓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쉽지만 몸 관리를 좀 해야겠죠. 스릴간의 판정승에 배팅을 한 도박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경기 내용 자체로만 보자면 확실히 스릴간이 패배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인터뷰를 거부하는 모습은 그나마 인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기에 앞서 1차전을 바탕으로 보았던 프리뷰 영상에선 스타일상으로 스릴간에게 핀블렛, 아니 볼코프는 까다로운 상대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볼코프는 더 길고 킥 볼륨이 높기 때문에 킥과 거리 싸움이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되는 스릴간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기적인 타격 교환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1차전이 만장일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적어도 1, 2라운드는 킥 볼륨에서 밀리며 스릴간이 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승기를 잡은 이유는 볼코프가 너무 소극적으로 뒤로 빠지기만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볼코프가 더 적극적으로 전진을 하고 클린치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시작과 함께 옥타곤 중앙을 차지하며 자신있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 1차전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는 얘기이죠. 킥에 대한 반응은 스릴간의 부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반응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체크를 하지 못한 킥들도 있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다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또 프리뷰에서 스릴간이 킥에 잡혀 넘어가지 않도록 바디킥을 아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라운드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스릴간이나 톰슨과 같이 거리 싸움이 좋은 스트라이커들은 1라운드에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또 볼코프는 하위나 상위에서 움직임이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입니다. 특출나게 넘기는 폭발력이 빠져서 그렇지 오랜 시간 동안 MMA 바닥에서 선수 생활을 해온 만큼 전반적인 그래플링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상위에서 스릴간이 돌아나갈 방향으로 계속 팔을 감아서 막아주는 모습을 보더라도 상대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그래플링에서 다이나믹을 잘 이해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래 눌러놓지는 못했고 스릴간이 리커버리를 금방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히려 뒷손에 더킹을 하며 벨트라인에 그립을 감고 스릴간이 볼코프를 밀어 넘겼습니다. 스릴간도 이런 식의 테이크다운을 하는 모습을 꽤나 자주 보여주는 선수인데 여기서 스릴간의 실수가 나왔죠. 주짓수에선 아주 흔하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스윕으로 옛날에 언제 한번 모레노의 경기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스윕이긴 하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숙련자들 사이에선 자주 보기 힘든 장면이긴 하고 케이지를 잡지 않았다면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얘기를 해보자면 스릴간의 그래플링은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처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그렇지 오히려 서브미션 시도는 꽤나 자주 하는 편인데 문제는 은간우전도 그렇고 그립을 잡았을 때 무리하게 잡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도 없고 개인의 성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스릴간은 서브미션 승이 전혀 없는 선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닉 디아즈와 같이 그립을 오래 잡고 있어도 계속 골반을 이동시켜주고 상대의 몸을 컨트롤하며 결국엔 서브미션을 따내는 선수가 있는 반면 아뇨스나 포이리에전에서의 하빕과 같은 경우 길로틴 그립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기보단 상대의 체력을 빼먹기 위해 초크에 걸린 척 연기를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길로틴을 보면 스릴간의 그립은 확실히 괜찮긴 했지만 결국엔 피니쉬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표정에 드러나는 그대로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볼코프는 포지션이 좋지 않자 무리하지 않고 포기해버렸죠. 또 3라운드의 기무라 시도는 확실히 창의적이었고 위험할 뻔했지만 볼코프가 다리 한쪽을 잘 감아주기도 했고 팔이 다리 사이로 빠진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실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판정으로 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계속 그립을 고집했던 이유는 스릴간의 다리가 그만큼 불편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외로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몇 가지를 보자면 볼코프가 컨비네이션을 길게 빼며 끝까지 밀어주는 장면들에선 컨비네이션이 단단하고 리치가 긴 만큼 재미를 봤다. 1차전에선 언더훅을 내주며 밀려서 포인트 싸움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전에선 만약 상체가 가까워지면 클린치를 잡고 니킥을 내면 어떨까 했는데 스릴간의 좋은 정타가 들어갔을 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잘 사용해 주었고 덕분에 후속타를 많이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2라운드에 나온 스피닝 백피스트는 헤비급에서 나온 속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릴 간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보다 확실히 최근 볼코프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패트리안과 오말리전과 같이 임팩트가 많은 타격이 오고 간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할 만큼 논란이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무조건 볼코프의 승리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굳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가끔 단체에서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애매한 판정이 나온다 생각하시는 팬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경기의 판정은 관할하는 단체가 다르고 UFC가 특정 저지를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나올 수 있는 실수를 제외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지들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나 화이트도 매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죠. 컨텐더십을 보면 현재 헤비급에서 모든 팬들이 원하는 매치는 당연히 아스피날과 존스와의 경기일 겁니다. 하지만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볼코프가 다음 타이틀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상성으로 봤을 때 1차전과 비슷하게 볼코프가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기대감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스릴가는 스스로에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앞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제 아무리 역대 헤비급 최고의 운동신경을 가진 스릴간이라고 하더라도 타격과 다르게 그래플링은 단기간에 늘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부상도 있는 만큼 좀 쉬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아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알메이다가 잘 성장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늦은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